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시 전형 대비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 면접 예상 문항집 109번의 문제풀이를 담당하게 된 충북 사대보고교사 차규현입니다.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과 함께 볼 문제는 2021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의 자연계열 문제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문제에서 필요한 핵심 개념이랑 출제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문제는 문제 1번이고요. 문제 1-1, 1-2, 1-3 그래서 한 문제에 이제 3개의 다른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랑 필요한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문제 1번에서 보면 집합 x랑 집합 y가 주어져 있고요.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이고 g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건 1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요. 조건 1은 이 표시가 뭐죠? 그쵸? 필요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필요충분 조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과 공역이 F랑 G가 서로 반대가 돼 있죠. 그러면 어떤 개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나요? 저 역함수의 개념이 대부분의 학생은 역함수의 개념을 이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역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하나의 이제 평가 요소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1이랑 1-3을 보면 성립함을 보이시오, 존재함을 보이시오 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어진 조건을 이제 명제에 증명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문항으로서도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봐봅시다. 1-1번은 함수 f가 x에서 y로 가고 g가 y에서 x로 갈 때 어떤 것을 조건 1을 만족시킬 때 그럼 조건 1을 한번 가서 봐야 되겠죠. 조건 1은 n이 x의 원소이고 y가 y의 원소일 때 fn이 y보다 작거나 같으면 n은 g의 y보다 작거나 같다. 즉 얘가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다. 만족한다라는 이 조건을 지금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만족할 때 모든 n이 x에 속하는 모든 n에 대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f랑 g의 합성 이 값이 n보다 항상 크거나 같음을 보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해했나요? 조건 1에서는 요 n이랑 y는 모든이 아니라 어떻게 돼? 어떤 n이랑 어떤 y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1-1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증명을 해봅시다. f라는 건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서 어떻게 돼요?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n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죠? 대응하는 원소 하나가 항상 존재하죠. 그 원소를 이제 y라고 합시다. 얘를 만족시키는 뭐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공역의 원소가 하나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fn은 y고 즉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죠? 그렇죠. fn은 당연히 y이기 때문에 얘가 y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이 조건을 만족시킴으로 어떻게 돼요? 조건 1에 의해서 뭐가 성립한다? 조건 1은 요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만족해요? 그렇죠. n이 작거나 같다 뭐보다 g의 y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게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y는 뭐라고 두었죠? fn이라고 두었죠. 그래서 요거 임으로 대입을 해주면 이를 대입하면 뭐가 성립하는 거죠? 그쵸? n은 어떻게 돼? gy고 y 대신에 뭐를 넣을 수 있어요? fn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풀어서 그쵸? f 앞서 g로 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 1번의 1에서
이제 보이고자 했던 요 내용을 우리가 보였다라고 해서 증명은 끝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얘가 어떤 모든이 아니라 이제 어떤 y랑 n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1-2번을 한번 같이 봅시다. 1-2번에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아이디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문제는 fn이 n의 k제곱이라고 할 때 조건 1과 2를 만족시키는 함수 g, y에서 x로 가는 얘를 찾으라고 했어요. 이때 조건 1은 앞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건 2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주어졌죠. y2가 y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y1의 함수값보다 y2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다라는 것 개념이죠. 이 개념은 우리 무슨 개념을 의미하죠? 이 개념은 g는 뭐다? 단조, 증가. 함수이냐라고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듯이 함수 f는 어디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고요. g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이고 이제 증가 단조지만 이제 증가하는 함수라고 해주면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얘는 이제 역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fn이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보면 fn은 n의 k 제곱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실수 x로 두고 한번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y는 fx, x의 k제곱이라고 두면 요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쵸? 바꿔서 x는 y의 k분의 1꼴이 되겠죠. 그리고 g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이고 이때 x는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즉 요 값이 뭐가 나와야 되죠?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조건 2를 만족해야 돼요. 단조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n의 값은 가질 수 있는 값이 y의 k분의 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n 또는 n 플러스 1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금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k가 양수 2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y는 xk제곱이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정의 x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씩 대응시켜 보면 1일 때 얘는 1k라는 함수값에 대응되는 거고 2일 때는 2k제곱 3일 때는 어떻게 돼요? 3k제곱 쭉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n일 때는 어떤 값? n의 k제곱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일 때는 어떤 값에 대응되는 거죠? n 플러스 1의 k제곱에 대응되겠죠. 이때 우리 역함수 생각해 줘야 되니까 y에 이제 대응하는 이제 거꾸로 역함수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값이 이제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y는 k분의 1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값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n 아니면 n 플러스 1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y는 k분의 1이 n 플러스 1의 값을 갖는다라고 해주면 모순이 생기는데 어디에서 모순이 생길까요? 그렇죠. 조건 1을 한번 보면 조건 1은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n이 y보다 작거나 같은 필요 충분 조건은 n이 g, y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요 값이 되면 g의 y 값이 n 플러스 1의 값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f의 요 n 플러스 1 값은 n 플러스 1의 k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 값은 뭐보다? 요 y보다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값? 요 조건 1에 모순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만 보는 거예요. 우리 자세한 풀이는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y의 k분의 1이라는 값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값? n의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요 사이 n이랑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돼요? 최대 정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을 때
그래서 여기다 뭐를 씌워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가우스를 씌워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건 여기서 g는 뭐를 놓으면 되겠다. gy 값은 y의 k분의 1인데 얘가 이제 정수값을 가져야 되지만 이때 요 값은 n과 n 플러스 사이에 있지만 작은 값 n의 값을 가져야 돼서 여기에 그죠?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기호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얘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1-2의 풀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앞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gy는 뭐에 fn을 이제 역함수로서 가지고 오는데 자연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이 n이나 n 플러스 1 사이의 값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n 플러스 1이 되면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얘가 n의 값을 갖기 위해서 얘를 이제 뭐를 가우스 기호를 가지고 와서 정의해주면 되겠다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얻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라고 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찾은 거죠. 얘는 뭐예요? 얘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가우스 기호. 그러면 내가 찾은 요 얘가 조건 1이랑 조건 2를 만족시키는지를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1번 에서 보면 y는 가우스 x라는 함수가 있고요. k가 0보다 클 때, 즉 양수에 대해서 함수 y는 x의 k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때 요 가우스 함수랑 y는 x분의 k라는 함수는 모두 다 단조 증가하는 함수이죠. 단조 증가 함수끼리의 합성 함수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단조 증가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단조 여기 잘못 썼죠. 단조 증가 함수죠. 지금 요 가우스 함수랑 x가 양수일 때 y는 x의 k분의 1이 단조 증가 함수라는 건 우리가 너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증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때 얘네들의 합성 함수인 어떤 함수? g의 y의 k분의 1의 가우스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단조 증가 함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얘로 y는 fx고 있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들이 모두 단조 증가 함수고 f랑 g가 이제 합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선 x1이 x2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 g는 마찬가지로 단조 증가이기 때문에 x1의 함수값이 x2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x1이 x2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f도 마찬가지로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x1의 함수값이 x2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이 합성 f 합성 g랑 요것도 당연히 이번에 얘도 얘 값이 fx1이 f의 x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g가 단조 증가이기 때문에 어떤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합성함수도 단조 증가 함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결론을 낼 수 있어요? gy는 뭐를 만족시킨다? 조건 1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조건 1을 만족하는지만 알아보면 되겠죠. 조건 1이라는 건 x의 원소 n이랑 y의 원소 y에 대해서 뭐를 만족하는 거죠? fn이 y보다 작거나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g의 y의 값이 n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요 필요 충분 조건을 나타내 주는 거죠. 요 식을 만족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이 되는지를 보여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우선 한쪽 방향부터 보여줘 봅시다. 즉 어떻게 fn이 y보다 작거나 같을 때 n이 gy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fn이라는 건 n의 k제곱이라고 났고요. 요거인 지금 y에 대해서 요 n은 임의의 x의 원소가 되겠죠. n. 대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뭐를 씌워보는 거예요. 양변에 똑같이 k의 k분의 1를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에 뭐를 씌워보는 거죠. 가우스 값을 씌워보면, 아이고 여기 잘못됐네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쓸게요. n의 k의 k분의 1의 가우스를 씌워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죠. 얘네들 값은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부등호 그대로 유지되고 이 값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저 계산해보면 n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뭐라고 뒀어요? gy라고 뒀기 때문에 gy의 값은 어떤 임의의 n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증명이 완성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반대쪽 방향을 봅시다. 반대쪽은 이렇게 반대 방향이죠. 지금 가정이랑 이제 결론이 바뀌어 있는데요. 즉 어떤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n이 gy보다 작거나 같으면 fn은 y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y의 원소랑 있을 때 요게 성립하고 우리 gy를 지금 어떻게 났나요? y의 k분의 1의 가우스라고 났죠. 그러면 x의 원소 n에 대해서 fn은 nk제곱이 되고 이게 지금 여기서 얘랑 얘를 이제 비교해보면 k제곱 했기 때문에 요 값에 k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우스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돼? y 값이랑 y를 비교해보면 얘는 y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라는 이제 부등호의 방향이 성립하겠죠. 요거이므로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fn은 n의 k제곱이고 y의 k분의 1의 k제곱이 되고 얘는 y의 k분의 1의 k제곱이 돼서 얘는 뭐가 되죠? y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fn이라는 값은 y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끝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다 만족하기 때문에 gy는 어떻게 돼? 조건 1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1-2번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1-3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3번은 앞에 1-2번에서 찾은 함수 g 어떻게 잡았었죠? 우리 요 g라는 함수를 y의 k분의 1의 가우스를 씌웠었죠. 그래서 요 함수가 몇 개다? 오직 하나. 그러니까 유일성을 보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유일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이제 하나라는 걸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어떤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1-1번에서 보였던 얘를 만족하는 단 하나의 함수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n에 대해서 요 반대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3을 같이 풀이해 봅시다. 첫 번째 뭐를 보일 거냐면 조건 1-1에 의해서 조건 1을 만족시키는 fg에 대해서 n이 얘를 만족하는 거죠. 앞에서 어떻게 돼? 이건 뭐에 의해서 1-1이랑 조건 1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선 첫 번째 뭐를 보일 거냐면 y의 k분의 여기 바뀌었네요. 잘못 썼네요. 요거가 임의의 n에 대해서 보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함수이다 라는 거 보여줄 거예요. 함수임을 보일 거예요. 보이고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 우리의 증명은 끝나겠죠. 그러면 앞에서 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했던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n이 x에 대해서 지금 요걸 만족해야 되겠죠. n을 넣었을 때 n이 나왔어요. 즉 g랑 f는 어떤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요거에 대하여 g의 fn이 fn은 지금 1-2에서 nk제곱이 일어났죠. 그래서 요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역함수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 gy는 뭐로 정의돼야 됐죠? k분의 1로 정의가 돼야 됐죠. 정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요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자연수가 되면서 조건 2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n 또는 n 플러스 1로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정의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래프에 그렸던 내용을 nk제곱이랑 n 플러스 1의 k제곱 사이에 존재하는 y에 대해서 gy는 n 또는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n 플러스 1로 정의돼야 된다고 했죠. 왜요? 뭐가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단조 증가 되기 위해서 조건 2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선생님 모순이 되는 n 플러스 1이 됐을 때 모순이 생기는 거 이제 그래프상에서 잠깐 봤는데 이제 엄밀하게 봐보면 이거라고 하면 f의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의 k제곱이 되고 얘는 y값보다 커지게 되겠죠. 얘는 뭐에 대해서 모순이죠? 조건 1에 대해서 모순이 되겠죠. 조건 1에서는 fn 플러스 1 어떻게 y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힘으로 어떻게 돼요? 조건 1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반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g 다시 한번 쓰면 g의 y는 지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n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y의 k분의 1의 가우스를 씌운 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값은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뭐를 보인 거예요? 요거를 만족하는 시키는 유일한 함수이다라는 걸 보인 거죠. 그 다음에 f랑 g의 합성 함수의 값이 n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가정할 거냐면 어떤 n에 대해서 대하여 f 합성 g의 n의 값이 n보다 큰 함수가 gy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가정했는데 어떻게 돼?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f랑 g의 합성 함수의 값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이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f 합성 g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g의 nk제곱이죠. 지금 n이 n의 함수값 f랑 g의 함수값이 n보다 크다라고 했고 얘는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g의 f의 n 플러스 1의 이제 함수값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n 플러스 1의 k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g는 무슨 함수였죠? g는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n이 fn의 함수값이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며 n 플러스 1일 때 이 함수값은 당연히 n 플러스 요 값보다는 커지겠죠. 단조 증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n 플러스 1보다 크게 되겠죠. 왜냐하면 g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y값이 nk제곱이랑 n 플러스 1의 k제곱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해주면 g는 단조 증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g의 y 함수값은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따라서 요 g라는 함수는 우리 뭐를 만족하는 거죠? 1-1이라는 것도 만족하고 조건 1도 만족하는 함수죠. 그래서 조건 1에 의해서 뭐를 만족하죠? f의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의 k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조건 1에 의해서 요걸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의 k제곱이 y보다 작거나 같은데 지금 y는 n 플러스 1의 k제곱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얘는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즉 어디에 모순인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위에서 요것인데요. 요거는 y의 가정의 모순이죠. 모순이 생긴다라는 건 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잘못 따인 가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f랑 g의 합성함수 값은 항상 n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1번이랑 2번에 의해서 g의 y 값, 즉 y의 k분의 1의 가우스를 붙인 요 함수는 조건 1이랑 2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함수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조건 1이랑 조건 2를 만족시키는 이는 유일한 함수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맡은 기출문제의 풀이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